이제부터 순수 가족이에요. 네. 자, 혹시 여러분들 이게 많이 보셨을까요? 이 크라센 이 양반이 한국에 와서도 사실은 그 강연을 했었고, 테드에도 가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강의한 거, 밑에 이렇게 해석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선택적으로 해보고,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분이 안타까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내국인이 아니라 마더텅이 아닌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세컨드 랭귀지로 하는 외국인들이 좀 수월하게 영어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요즘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가 계속 연구하면서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언어학자로서 결론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작. 독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방법. 한마디로 얘기해서 the best way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nly way. 이거를 저거를 그거를 중에서 최상이 아니다. only way라는 거예요. only way.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도 외국어 학습 비효율적이고 정말 돈만 많이 들어가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런 외국어는 다 사라질 거 결국은 only way인 결국 영어 독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 독서 프로그램, 영어 독서 프로그램은 트렌드가 아니다. 우리가 트렌드보다 더 좀 짧은 패드도 아니고 트렌드도 아니고 그냥 It's the only way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학자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한번 지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현재 외국어 능력 수준을 살짝 넘어선 다시 한번 시작. 살짝 넘어서는 정도의 외국어에 꾸준히 노출돼요. 자, 살짝 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짝 넘어서는. 그래서 살짝 넘어서고 A단계면 살짝 위에 B단계, B단계 갔으면 살짝 위에 C단계. 그래서 크라센 교수가 얘기한 게 뭐라고 했냐면요, 영어 독서가 너무 좋은데 성공하는 또 다른 the best way는 있다 이거예요. 뭐냐? 부모나 선생님이, 어른이 이 아이의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거보다 살짝 높은 이 조절을 잘해줘야 되는데 영어 독서다 우리 애는 안 되던데요? 100이면 100이 똑같은 실수가 뭐냐? 살짝 넘어서야 되는데 엄청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frustrating, 좌절하게 만드는, 여기에서 영어 독서가 실패한 거지 영어 독서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잡는 것이 영어 독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한 대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영어 독서를 해야 되냐? 꾸준한 노출. 꾸준한 노출. 그게 바로 영어 독서다. 이게 바로 크라센 교수의 방점입니다. 결론. 자, 그러면 꾸준한 노출을 하기 위해서 왜 영어 독서가 필요하냐? 요걸 갖다가 이유를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 독서는 영어 학습의 동기부여가 된다. 제목만 들어서 동기부여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를 학습으로 단어를 외우고 맞고 틀리고 시험 점수도 이게 아니라 동화책은 스토리가, 자, 옛날에 눈이 아주 작고 그리고 머리는 긴 소녀가 살고 있었어. 그 다음 애가 이걸 읽었다고 봐요. 어른도 지금 이 얘기 듣고 뭐 어떤 생각해요? 그 다음에 빨리 다음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영어 독서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문법책이나 다른 책은 그냥 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호기심, 이게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학습의 동기부여. 근데 이게 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natural process예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이게 러닝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 독서가 중요하다.
자,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 독서는 유창함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외국어 학습 인원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외국어 학습의 두 가지 목표는요. 하나는 accuracy, accurate, 정확성. 두 번째는 fluent, 유창한. 그래서 fluency. 이 두 가지예요. accuracy와 fluency. 이 두 가지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어떤 게 먼저냐 이거예요. 어떤 게. accuracy를 하고 fluency를 할 건가? fluency를 하고 accuracy를 할 건가? 두 개를 둘 다 나갈 건가? 결론은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fluency라는 거예요. 유창함. 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는데 틀려도 좋으니까 유창함은 여기서 막 맞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창함, 플루언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grip, 기계. 이게 당당함. 이런 거예요. 좀 우리말로 하면 저는 그거보다는 더 해석이 더 좋은 게 뻔뻔함. 좀 틀리면 어때? 틀리면 바꾸면 되지? 말 통하잖아. 이해 가요? 네. 이게 바로 플루언스의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유창함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pronunciation, 발음, intonation.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반기문 총장님, UN 총장님의 연설문을 들려주고 이 사람의 MBC에서 했어요. 이 사람의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89%가 좀 후지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유창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좀 영어를 뭔가 좀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저 전라도 얘기하면 거시기 하대. 뭘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거시기 하대. 딱 반기문 총장 연설인 걸 비디오로 보여줬더니 어머! 근데 거꾸로 영어학자, 교수, 외국인한테 물어봤더니 99%가 그 1%짜리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사투리가 좀 억양에 사투리가 있네. 아무래도 괜찮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도 굉장히 정확하고요. 내용 자체가 정말 이 양반은 논리가 진짜 정연함 그 자체예요. 그 표현에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fluency가 accuracy가 fluency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좀 딱딱하고 발음이 좀 영국식 발음이 이러면 영어 저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재밌는 건 발음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좀 네이티브 스피커에 비슷하게 발음을 하고 싶으면 전제 조건이요. 처음부터 그 발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감이에요. 유창성이 쭉 되면은 그 다음에 고치는 거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해야지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 회화가 안 되는 이유도요. 완벽해야 돼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나 틀리나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니야? 그 다음 이거 발음 너무 후진 거 아니야? 이러니까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뻔뻔해야. 뻔뻔하다. 뻔뻔해야 재밌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영어 독서는 왜 유창함이냐면요. 그냥 단어 문장을 맞고 틀리고 아니라 그냥 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쭉쭉.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때 그냥 쭉쭉. natural exposure, 자연스러운 노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독서가 좋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식사. 영어 독서는 말하기, 쓰기를 위한 자극. 자, 우리가 이게 아까 input, output. 말하기, 쓰기, input, output, output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결론은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듣고 읽기가 아니라 말하고 쓰고란 말이에요. 그 결과적인 방향성에 딱 맞는 게 독서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독서가 왜 읽기인데 말하기, 쓰기를 위한 자극제가 되느냐? 사람이 스토리를 딱 읽으면요. 나도 모르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장하홍련전 읽으면 막 말하고 싶은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기 쓰기를 못하는 줄 아세요? 자, 첫째, 말하기. 이 안에 저장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스피킹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문장을, 센텐스를 메모라이즈 한 것만 말하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래요? Hi, hello. 그럼 뭐예요?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s, and you?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이러면 이건 그 다음 나올 문장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야? Are you a student? Are you a teacher?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살벌한 영어냐면요. Are you a teacher? 이 말은 니까짓 게 선생이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생각해봐. 선생님한테 Are you a student? 이 말은 네가 학생이야. 이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비난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갑자기 그래서 외국인 만나자마자 한번 물어보세요. Are you a CEO? 네가 CEO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I am Tom, you are Jane.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스토리텔링한 게 쭉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의 단어만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억되는 거에 단어만 바꿔서 말하고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쓰기를 위한 자극제로는 일단 인풋, 이 리딩이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서양 문화권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American English, 그 다음에 그냥 진짜 British English. 우리가 이게 구분을 딱히 하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구분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영국 영어가 더 많이 쓰여요. 유럽 다 그러지, 남미가 더 그러지, 호주가 더 그러지.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영어만 영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고방식만. 미드 보지, 영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영드 봤어요? 근데 맞아요. 셜록 홈즈. 애들 보면 다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ask 이렇게 나니까 어머 이거 뭐야 독일어야? 경험 미숙이 경험 미숙.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동화책 내용이 보면은 그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문화를 반영하는. 그래서 그 동화책을 물론 옛날 시대의 하녀 이야기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문화를 그대로 넣으니까 이 다음에 뭐를 읽어도 그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해본 데는 친숙하잖아요. 똑같아. 그 여행이 바로 이 English reading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스토리북 리딩.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해요. 시작. 교육 과정에 있는 다른 교과목들과 연결될 수 있다. 영어 독서를 하다 보면요. 다른 교과목, 과학, 사회 이런 데에 대한 curiosity, 호기심을 주는 가장 좋은 자극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과학서, 사이언스 같은 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책 사달라고 해서 추천해달라고 해서 해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의 기원 아세요? The Origin of Species 읽어는 보셨어요? 한글로는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세요.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영어로 읽으면 안 지루해요. 영어로 문장을 한번 두 개를 놓고 보세요.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탁탁 심플하게. 근데 이걸 해석한 게 내가 봐도 복잡해. 다시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이해간가요?
예를 들면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과학적인 어려운 것도요. 이쪽에 영어 원서로 보면 심플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영어가 아니라 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영어 동화책을 읽은 애는요. 나중에 실제적인 얘기예요. 아이들이 정말 읽고 싶은 셜록 홈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영어로 읽는 게 습관화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 그냥 어렸을 때 그거 읽었던 영어 동화책이 스텝 바이 스텝, 그레이주얼하게 쭉 가면서 지금은 하루에 저희 집은 룰이 있어요. 1시간 이상은 책을 읽어요. 이게 우리 집의 룰이에요. 만약에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봐가지고 경고를 줘요. 2번 안 하면 옐로 카드, 3번 안 하면 레드 카드. 그럼 레드 카드는 뭐 하느냐? 시험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시험 공부를 못하고 그때도 책을 봐야 돼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시험 공부를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쳐야 된다니까. 왜냐면 니네들 공부는 함부로 니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빠가 허락해 줘야 돼. 이거 우리 집 시스템이에요. 우리 집은 그래요. 함부로 공부 마음대로 못해요. 늦게까지 아빠한테 혼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읽는데 어느 순간에 애들이 영어로 된 원서를 읽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The Origin of Species, 그 종회견 찰스 다니 거 그런 걸 보는데 아빠 이게 영국식 영어가 이런가 봐요. 조금씩 다르거든.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그 읽어도 재미없는 게 왜 이렇게 심플한 내용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 게 취미가 된 거예요.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야기책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자, 6번째 시작. 다양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래서 영어 독서를 독해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지식의 보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시작. 영어 독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문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할 때 가장 히트작이 뭐였냐면 영어 문법 강의였어요. 근데 영어 문법 강의를 왜 히트를 쳤냐? 다른 선생님들 석 달 코스로 봐야 될 거, 2달 코스를 봐야 될 거, 제가 딱 영어 전체를 8시간에 완성하는. 근데 왜 8시간 가능하냐? 토익, 토플, 탭스, 수능 전부 다 실제 시험의 유형에 나오는 게 큰 가지로 하면 10가지 정도 되고요. 작은 가지로 다 나눠도 24가지가 반복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스포큰 랭귀지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auxiliary verb, 조동사가 있다. 여러분은 막 조동사 will, shall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시험에는 지금까지 수능에 1994년도부터 이번 2016학년도까지 조동사 문제는요. 정확히 제가 8번까지 쉬었는데 그 다음은 안 쉬어서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조동사 시험 문제 딱 하나예요.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냐 have pp냐.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왜냐? 요즘 구어체에서도 문법이 바뀌지 않은 건 이거 하나니까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hould가 뭐예요?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죠. should go 하면 가야만 하는 should have gone. should have gone을 should have gone 하면 갔어야만 하는. 이게 한 시제 앞선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 be rich. 부자일지도 모른다. may have been rich 하면 부자였을지는 끝. 지금 옛날 얘기하면 그냥 have pp 들어. 이게 하나야 하나. 문법을 뭐 해? 왜 쓸데없이 그렇게 막 will과 shall의 용법 이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냥 네 맘대로 쓰세요가 요즘 시대예요. 그걸 왜 나눠서 해? 나눠서. 그러니까 불쌍한 애들은 수능 문법 문제를 계속 틀려요. 왜? 기어가 이렇게 100가지가 넘으니까. 똘똘한 놈은 24개 딱 그것만 알면 틀릴 게 없어. 웃긴 건 토익, 토플, 탭스 전부 다 통해. 그래서 문법은 토익, 토플, 탭스까지 할 게 없어요.
이게 공부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게 뭐냐? 동화책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딱 동화책에 나오는 문법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위리, 쉘이 막 다르게 나오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왜 위를 쓰고 왜 쉘을 쓰는 거 아니야? 옛날에 여러분들 같이 막 우리 다 무식하게 했어요. 주어 1인칭 의지는 뭐 이러면서 위, 쉘 혼자 막 기뻐서 와 이거 행복해. 이거 전혀 필요 없어. 근데 이상하네. 어떤 때는 will 쓰고 어떤 때는 shall 쓰던데 그게 맞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야. 지 맘대로. 조금씩 다를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이는 순간 문법이 다 안 돼. 마치 제가 비유하자면은 문법책을 따로 공부하는 애는 지금 뭐 하는 거하고 똑같냐? 여러분이 변호사 될 사람도 아닌데 민법전서를 외우는 무식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무식함에 끝이 없어. 내가 옛날에 막 문법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애를 가르칠 때 창현아 그래도 이번 여름에는 문법 한번 해야지. 겨울방학 때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더 실력도 좀 더 굳건하게 해야지. 너 자꾸 틀리잖아. 다음 여름에 또 해. 뭔 놈의 문법이 하면 할수록 새로 와. 계속 새로 와. 되지도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짓 하면 안 돼.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다가 하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자연스러운 문장의 논출이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문법 딱 그렇게 중요한 것만 하면 끝. 근데 이게 없어. 이것만 해. 이게 안 돼요. 이게 또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영어 한번 열심히 하시면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도 문법도 그냥 그놈의 문법 하는 양 엄마들 많으니까 끝까지 거 뭐 하나 해줄 수 있죠. 심플하게.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영어 그러면 책을 어떤 걸 선택할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시작. 즐겁고 쉽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즐겁고 쉽게 양질의 영어 원서를 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즐겁고 쉽게. 즐겁고 쉽게.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영어책은요. 출처 불문이 많아요. 작동산이가 많아요. 재밌는 건 오늘이나 내일 한번 기회 되실 때 교보문고 가서 영어 원서 있는 곳을 가보세요. 잘 찾아보면 그 원서들이 지금 어디서 생성된 건 줄 아세요? 아주 황당한 건데 대부분 필리핀에서 나온 게 많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 게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그 원서의 퀄리티는 어디서 봐야 되냐? 원래 있는 출판사 그게 저작권을 빌려와서 돈 주고 빌려와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따오고 저기 따오고 그것 따오고 믹싱하고 그걸 한국인의 취향에 맞게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잘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게 콩쥐팥쥐 느낌이 나. 농담이야 진짜로. 이게 이상하게 이게 어디서 이게 좀 약간 비슷하네? 믹싱을 한 거야. 믹싱. 그리고 그 전통 있는 출판사라는 게 뭐가 다르냐면요. 글밥 자체가 그냥 툭 읽으면 끝까지 가. 왜냐면 따라가다 보면 멈출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뭔가 여기는 음반이 이렇게 레코드판이 턱턱 튀는 느낌. 가다가 뭐지? 그래서 약간 현대와 고전의 조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요 출판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미국 원서 물어봐야 돼요. 거기 정확하게 어디 출판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장담은 10이면 9개는 다 작아요. 결론? 짝퉁 영어, 콩글리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저작권이 또 힘드니까 돈 주기도. 그래서 전통 있는 거. 근데 정말 전통 있는 데는 이게 전통 옛날 거 장화홍련전 나오듯이 옛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걸 만들어도
확실히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정말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한국은 이런 새로운 거 딱 이렇게 한번 뭐 애니멀 코트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요. 그냥 하루 이틀이면 뚝딱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야. 얘네는 이걸 또 한 번, 또 한 번, 거기다 반드시 거치는 게 전문가한테 또 거쳐서 이게 내용이 맞는 건지, 이걸 아이들이 조금 더 소화하기에 더 좋은 거 없는지, 단계가 복잡해. 복잡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원서 작업을 사실은 외국의 출판사하고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다가 복장 터져서 못 하겠더라고. 가면 피드백이 없어. 피드백 제발 언제 주십니까? 하는 말이 있어. 지금 돌리고 있는데 반응을 보고 교수님들 몇 개 돌리고 그러면 돌렸으면 빨리 주세요. 그러면 거기만 교수가 아니라 딴 지역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으니 이렇게. 내가 어디서 쓰러졌냐면 다 돌렸는데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100인만 돌렸대. 흑인을 돌려줘야 된대. 거기서 내가 거기 기겁을 해버리고 야 이거를 그냥 만드니 사는 게 낫겠다. 이분들은 미국의 표준이에요. 반드시 인종의 다양성을 거쳐야 돼요. 여기가 멜팅 팟이니까. 거기서 제가 학을 띄고 쓰러졌어요. 그냥 이거는 아예 전통 있는 데를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실제로 여기 보세요. 지금 2007년도 8년 이렇게 가는데 지금 2008년도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유아 어린이 영어 시장. 근데 95%가 다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표지나 이런 거는 외국인데, 그리고 외국에 있는 출판사가 출처불문의 출판사도 많아요. 들어보면 어디서 들은 듯한, 그러나 찾아보면 없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인터넷을 들어가서 가보세요. 그러면 뭐 여기에 막 전통인데, 심지어는 제가 좀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뭐 영어 독서 유명한 프로그램 지금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출판사 있는데 그런 데는요 물어보면 말을 돌려요. 100년 전통이래. 그 100년 전통 그러니까 어디냐니까. 이때 어디냐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있다는 데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없어. 이게 홈피나 이런 게 전통도 안 나오고 뭐 아니면 하나 그냥 유령 페이지만 하나 쇼프한 데도 있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그게 100년이다 놓고 왜 그러느냐 이제 어떤 분이 따졌대요. 제가 아는 실제 학원 원장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답변이 너무 가관이었어. 사람들이 읽어온 지가 100년이 됐다 이거예요. 읽어온 지가. 거치다 보니까 이게 바뀌고 바뀌었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원어민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영어 읽기. 이거 별표 치세요. 영어 리딩만 하면 안 돼요. 원어민 소리, 네이티브 스피커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First step이 듣기,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할 수 없으면은 읽기의 문이 열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 독서가 중요하지만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리스닝이 들어가고 스피킹하고 이렇게 영어 읽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캣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피킹을. 그럼 거기에 pronunciation, intonation, 차이가 갭이 어디에 있는가 이 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요. 옛날에 그 중학교 시사 영어사 그 테이프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년 마칠 때 저한테 그걸 주더라고요. 참고서하고 참고서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요거를 영어 공부를 전에 안 했었으니까 듣고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더블 데크가 있었죠. 이쪽에 공테이프 넣어놓고 똑같이 이게 그대로 나오면 한 문장씩 해가지고 따라 읽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듣고서 깜짝 놀랐어. 이게 어디 영어야 이게 한국어지. 근데 예를 들면 Who do you admire the most?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를 Who do you admire the most? 이렇게 이 수준이었어. 이 수준. 그냥 우리 사투리. 내 발음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계속 듣고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딱 틀어놓고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여름낮이었는데 그 스토리텔링 그 글밥 자체가 뭐 그 원숭이 신발 이야기였어요. 원숭이 신발. 그걸 듣는데 흐뭇하게 막 원숭이가 떠오르면서 막 이게 마치 이렇게 틀어놓은 듯한 근데 내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이 네이티브 스피커 괜찮네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벌떡 깬 게 보니까 내 거야. 이거야 이거. 저는 시골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요. 심각한 수준의 영어 선생님 밑에서 자랐어요. 선생님이 절대 영어를 읽은 적이 없어요. 시키긴 하는데 회의 틀어놓는데 진짜로 내 거짓말 이만큼도 안 보태고 영어 발음이 이거는 독일어인가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우리 영어 선생님이 독일어 전공자였어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곳 에지프트에 다녀온 이야기. 이집트가 에지프트에 다녀온 이야기야. 그리고 이게 완전히 구텐탁이나 똑같아. 독일어야 독일어. 이런 환경에서 근데 이제 가끔 질문할 때 있잖아요. 저 영어 좋아해서 질문하면은 금혜야 너 내가 초반에 얘기했지? 뭘요? 자습서 샀어 안 샀어? 아직 안 샀는데요. 사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안에 답 있다. 영어도 혼자 공부하는 거야.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어설프게 자기주. 저희 그 고등학교가 자기주도 학습을 우리 같은 또래가 서울대를 8명 들어갔다니까. 그것도 다 법대, 경영대. 심지어는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도, 생물도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흉을 너무 많이 보는데 수업도 안 해. 니네는 안 들어와도 돼. 반에서 10등까지는 도서관 가서 대신 오늘 할 거를 적어내. 근데 선생님이 훌륭한 게 끝나고 딱 4시 반 끝나면 이제 자율학습하고 마지막 9시 반, 10시까지 이제 끝나고 갈 때까지 오늘 한 거를 딱 메타인지를 아셨어, 이분이. 오늘 네가 공부하기로 한 거 어디서 어디지? 읊어봐. 안 보고 얘기해야 돼요. 가다 막혀? 엎드려.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안 보고 설명하는 메타인지가 여기서 나온 거야. 위대한 스승이셨어요. 서울대 8명 갔다니까 다 법대, 상대, 외대, 아니야, 의대, 약대 이런 데로만. 위대한 스승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 찾아뵙고,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지금도 하시는 말, 진짜 니네한테 사죄 안 돼. 근데 전혀 오히려 그 덕분에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러면 그지? 항상 그래. 제 고향이 전주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심각한 영어였어요. 세 번째, 시작. 아이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쉬운 책부터. 이거 쉬운 책부터 별표 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어느 수준이 제일 좋다고요? 살짝 높은. 이게 중요해요. 살짝 높은. 그래야 호기심이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수준이니까 밑에는 또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한테 영어 자체가 우스워져요. 영어?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끈 놓아요. 살짝 높은. 자, 4번 중요합니다. 시작. 영어 독서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독서 환경이란 무슨 말이냐? 요렇게 최첨단 기기더라도 영어가 나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냥 책은 더 좋고. 그래서 진짜 최고의 교육은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그래서 아날로그로 책을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고,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쭉 구입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애들은 게임 이런 거 좋아하니까 게임조차도 영어로 게임하고, 이렇게 환경이. 그리고 중요한 게 영어 책을 읽는 느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책을 읽는 느낌이 나는 영어 독서. 그러면 또 애들은 이거에 또 좋아해요. 나중에 보세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그때는 우리 아이 때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구글링 해가지고 검색해서 외국의 사이트,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를
책을 거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딱딱딱 보게 했거든요. 지금 다 유료화돼서 훨씬 비싼데 애들이 책을 넘기는 소리가 나잖아요. 웃긴 게 영어 책을 읽을 때 쓱쓱 이러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이에요. 시그널링이라는 거예요. 시그널링.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시그널링이 하나의 스티뮬레이션,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요한 거. 마지막 5번 별표 치세요. 시작. 정독과 다독을 병행하는. 1순위는 정독, 다독. 이거는 아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됐으면 정독을 처음에는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막 넘어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따지지 말고 천천히 정독을 저는 오히려 정독이라기보다는 좀 천천히 읽는 독서, 느끼는 독서, 이게 재미를 느끼는 거를 이걸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다독화하는 게 이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독이다 이건 또 아니에요. 모르면서 다독 쓰러져요. 그래서 천천히 읽기, 천천히. 자, 다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extensive reading, 다독, 포괄적으로 읽는 거와 intensive reading일 때 요게 함께 가는 거예요. simultaneously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기준은 없어요. 아이의 특성에 다르지만 천천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low reading이 더 맞아요. intensive한 거보다. 그래서 slow reading 하면서 좀 재미를 느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이가 점점점 글밥을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방향은 뭐라고요? 방향은 다독. 다독은 한 분야에 읽으면 intensive reading이 되고 좀 더 extensive themes, 다양한 주제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가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나이별로 독서 기준 추천이에요. 꼭 이래야 된다는 아니에요. 자, 3 읽어볼게요. 시작. 간단하고 중요한 단어만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시기. 이게 이제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느낌이 중요해요. 애플 하면 얘 머릿속에는 애플 하면 망하는 케이스부터 얘기할게요. APPLE 이러면 얘 망한 애야. 애플 하면은 얘가 뭔가 이렇게 신사가 먹었던 느낌, 막 이렇게 뭔가 삭삭한 느낌, 이 필링이 있어야 돼요. 필링. 이게 0세, 3세. 그러면 얘는 영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행동도 액션도 바디랭귀지에서 나오게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특히 영어 독서를 권장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때는 책이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 장난감. 가끔 어머니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책을 함부로 대하는 걸 막 혼내는 분이 있어요. 감히 책을 던져? 감히 책을 깔고 앉아 엉덩이에? 네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여기까지 가면 오버예요, 오버. 깔고 앉으면 어때? 냄새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여자이면 화장대를 책 위에 앉아서 책 위에 앉아. 남자이면 진지를 구축해서 거기서 총질하고 친구처럼 장난감처럼. 특히 장난감식이 이때. 그리고 요즘은 뭐 책도 이렇게 느끼는 영어 많으니까 그런 거. 자, 이때 이제 그래서 단순한 그림, 단어 그냥 원 바이 원으로 탁 이렇게 심플하게 돼요. 이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지도 방법.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의성어와 운율, 리듬 있는 소리나 톤이 높은 여자 목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 중에도 톤이 허스키한 톤이 있어요. Hello everybody 이렇게. 이거 자극이 안 돼요. 왜냐? 어렸을 때 왜 톤이 아까 주파수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엄마가 톤이 좀 낮으신 분은 사양해 주세요. 차라리 틀어주세요. 그냥 트는 게 더 나아요.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짧은 시간 매일. 스트레스 안 받도록. 짧은 시간 매일. 근데 엄마들 중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애인데, 자, 2세, 3세면 벌써 3살, 4살이에요. 얘가 정신없죠? 똑바로 앉아!
이러면 편도 아까 얘기했죠. 편도 이게 탁 굳어버려서 영어가 어떻게 되냐. 얘 머릿속에 시그널은 영어 하면 혼나는 거, 영어 하면 꾸중 듣는 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톤이 높은 여자 목소리.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은 원래 유아용, 영아용이잖아요. 거의 여기는 하이톤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펭귄 본 적 있어요? 핑구. 걔 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삐삐삐삐삐. 나 처음에 듣고 짜증나는 줄 알았어. 이게 뭐야 이게. 조사해봤더니 이게 주파수 맞추기 프로그램이에요. 주파수 맞추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국인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에 적응할 때 주파수를 맞추는 이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핑구가 뭐라고 하냐? 배고프대. 알아들어. 요걸 아주 높은 하이 스피드로 굉장히 빠르고 또 하이 피스로 딱 했는데 얘는 알아들어요. 그거예요, 그거. 과학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핑구만 틀어놓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틀어줄 걸. 자, 그 다음에 3호세. 이 3호세 때는요, 요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언어를 자기 세계를 표현하는 도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자,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3호세면 어린 나이 아니에요? 우리 나이로 4, 5, 6세예요. 이때 어떤 표현을 할 때, 심지어는 애들이 과묵한 애들은 표현이 짧아요. 웁스 이것만 계속 하는 애 있어요. 이러더라도 경탄을 금치 말아야 돼. 어머 너 영어 했니? 이러면서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얘가 또 다른 거 하면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레벨을 너무 세게 시작하면 안 돼. 웁스 했는데 우와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단계를 낮춰서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쫙 서프라이즈 해줘야 돼. 이걸 계속.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시작.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자기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역할 모델, 롤 모델이 중요해요. 롤 모델.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이때가 가장 뭐라고 했냐 아동기의 질투 시기라고 그래요. 심리학자, 아동 심리학자들. 이때 영어 잘하는 형아나 누구 친구나 언니 있잖아요. 그 형아 누나가 롤 모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영어에 이제 환장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걸 잘 발달해줘야 돼요, 이때. 요거. 이때는 잘하실 거예요. 애들 키워봤으니까. 이때는 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지 맘대로 하게끔, 영어도 지 맘대로 하게끔. 단, 롤모델이 있으면 질투나게. 그러면 롤모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책 선택 방법 읽겠습니다. 시작. 그림과 사진이 담긴 리듬, 운율이 있는 단순한 이야기. 아까는 이 이야기 없었어요. 그냥 원 바이 원이에요. 근데 이제는 스토리텔링이 좀 short story, 짧은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나이 때 좀 롱 스토리로 가면 애가 자 듣다가 관심 있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의 인지과학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 자, 듣다가 이렇게 한 몇 문장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여기서 중간에 여기까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싹 지워버려요.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erasing 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ort story로 그리고 심플해야 돼. 심플하다는 건 어떤 거냐? 아주 본초란다. 원초적 본능이어야 돼. basic instinct. 그러니까 막 이거 막 애들 제일 좋아하는 게 왜 방구쟁이 뿡뿡인가? 왜 좋아하는데 이렇게 본능적이어야 돼. 얘들은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단순 무식한 심플한 거를 재밌게 느끼면은 이게 이 아이한테는 자극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짧은 게.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화내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시작. 좋아하는 책부터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 시작. 아이와 번갈아 하며 이게 중요해요. 자, 엄마가 먼저 읽어야 될까요? 아이가 먼저 읽어야 될까요? 엄마가 먼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엄마가 먼저 읽을게 그러면 애가 어느 순간에 탁 치고 아니야 내가 먼저 읽을게 정말 하면서 키워줘야 돼 여기서.
키워줘요. 이때 이제 망하는 케이스. 영수가 S자 빠졌잖아. 그건 발음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냥 지적질 없이 그냥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요렇게. 이게 엄마들은 이게 문제가 뭐냐? 이때 안 고치면 평생 못 고칠 것 같아. 이게 이제 망하는 케이스예요. 그냥 놔두세요. 자, 마지막 시작.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읽어주는 게. 이게 지금 여기까지니까 무조건 짧은 시간. 그래서 하루에 노출 많이 한다고 막 길게 가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기까지는 짧고 굵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6, 7절 갈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국어 수준은 점차 어른과 거의 비슷하고 쓰기에도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게 아동 심리학이 중요한 시기야.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시작.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활동과 놀이로 사고가 발달해.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놀이와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구체적 경험이란 뭐냐면 단순하게 놀았다 이게 아니라 뭐하고 놀았다, 어떻게 놀았다, 이렇게 표현의 깊이를 한 단계씩 올리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가 했던 거를, 이게 엄마는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거기에서 why did you do that? Why did you think that? 뭐 이렇게 그냥 거기서만 하나씩만 해주면 돼. why 정 짧으면 의문사만 기억하세요. how 이렇게 하든가 그냥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막 주저주저 얘기하는 걸 즐겁게 해주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중요해요. 시작. 직업 관련 동화, 환상 동화, 자아 확신, 자아 사랑에 관한 책. 자, 이거 책을 고르기 쉽지 않아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비법을.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 있죠? 주인공을 다 이 아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해 가요? 이 아이 이름으로. 단 조심해야 될 건 추천하고 싶지 않은 주인공도 있어요. 맨날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같은 거 이런 거 거기다 앞에 놓으면 얘 좌절해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시작.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책 읽기. 이게 중요해요.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 되면 이렇게. 단 이때 중요한 게요. 어린아이였을 때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영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영어 하면 뭔가, 예를 들면 영어 하면 뭔가 초콜릿 먹는 느낌. 이러면 영어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영어 하는 시간 4시부터 하는데 이 시간만 되면 엄마한테 혼나.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단어 또 막 외워야 돼. 이러면 안 돼. 이때는 그냥 그 시그널 자체를 즐겁게 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 시작.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가 끊임없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태클이에요. 엄마가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 벌써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잖아요. 이 아이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엄마, 무지개는 왜 생겨? 몰라. 이제 몰라까지만 괜찮으면 또 괜찮은데 엄마가 정직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도서관 찾아. 이러면 안 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엄마가 제일 좋은 비법을 하나 알려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도 궁금해. 야,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좋은 질문을 했어? 가자, 찾아보러 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서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주거 환경은 5분 안에 도서관이 있는, 이게 가장 좋은 주거 환경이에요. 도서관이 1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집에서는 영어로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요, 영어의 사이트들 보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딱 보면은 그걸 가지고서 한번 같이 설명하면 그것도 좋죠. 자, 초등학생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국어 수준은 점차 어른과 거의 비슷하고 쓰기에도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까 거 똑같이 시작.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활동과 놀이로 사고. 앞에는 놀이까지인데요. 사고가 체계적으로 한다. 자, 사고가 체계적으로 발달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때 초등학교 때 엄마나 선생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Y만 계속해야 돼요. Y. 그러니까 아이 교육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Y로 시작해서 Y로 끝나면 돼. 그럼 아이가 대답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연구하는 거야. 이게 비법이에요, 비법. 그래서 요 사고체계까지 갈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별표 치세요. 시작! 교과목과 관련 있는 그림책이나 정보. 그러니까 교과목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영어 독서에도 이제 초등학교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언스 쪽이면은 그거 관련된 거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통 있는 책 출판사 좋은 게 이게 다양하게 쫙 있는 거 거기에서 골라서 선별해서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독서의 핵심은요, 주제별이에요, 주제별. 주제별. 그래서 그 아이들 지도할 때도요, 아이가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 거 알잖아요. 자, 과학에 관심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에 관심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만 주면 안 돼요. 영주야, 네가 이쪽에 이렇게 관심 있는데 사실 이거에 관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 왜 이렇게 탁 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을 또 관심 있게. 이게 사실은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가이드 역할이에요. 그게 코칭이고요. 자, 마지막 시작. 수업 시간에 익힌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영어 정보책을 읽는다. 이제 인포메이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그래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포메이션까지 가면 이제 호기심 대망이 돼요. 근데 호기심을 한국어로 푸는 게 아니라 뭐로 푼다? 영어로.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영어 독서를 얘네들이 탁 올라갔느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영어로 찾을 때. 내가 필요한 걸 읽고 싶은 걸 영어로. 그러니까 이 노출이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 책을 읽고 듣고 이러면 영어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플이 벌써 110이 됐어요. 그게 중3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동화책부터 이렇게 오고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아빠 영어책이 원서를 번역한 건 어떤 때는 짜증나. 막 헤매. 내가 헤매고 또 뭘 봐야 되는데 심플해. 원서는. 이게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익혀. 실제로 우리가요. 국어는 너무 길어요. 서술이. 그리고 저 끝에 읽어봐야 하잖아. 근데 영어는 그냥 머리에다 탁 넣으니까 솔직히 저도 그게 더 편해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까지 쫙 해놓으면 영어는 쭉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사실 우리 외갓집 뒤에 있는 대나무 밭이에요. 내가 이거 찍느냐고 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죽순. 네, 누워서 수십 장을 더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찍었는데 왜냐면 우리 외할아버지 생각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셨는데 생신 때 제가 갔어요. 초등학교 아마 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 3학년 때였는데 갔는데 할아버지가 죽순 뜯으러 가재요. 그때 장마철 이때니까 갔더니 죽순 뜯으러 갔더니 제가 그랬어요. 꼬맹이 구분애가 할아버지 저도 저 대나무처럼 빨리 크고 싶어요. 쭉쭉 컸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빨리 크고 싶냐? 어차피 다 크는데. 저는 근데 초등학교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꿈 하면은 이게 막 뭉게뭉게 저 하늘에 있는데 키가 커야 꿈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생각만 해도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그래서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나무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너무 훌륭하셔. 우리 할아버지는 무학이에요. 무학. 그냥 한학만 하신 분인데 삽질하시면서 옆에 대나무 죽은 데를 뿌리를 보여주는데 뿌리 그네야. 대나무 뿌리 보이지? 몇 개인가 세어봐. 캐도 수십 수백 개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캐볼까? 끝이 없어. 대나무 뿌리 보셨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이게 대나무 뿌리야. 그네야. 대나무가 저렇게 크기 위해서는
대나무는 씨앗이 떨어져서 바로 싹이 안 나오는 유일한 식물이야. 뿌리를 1년, 2년, 3년 동안 뿌리만 쫙 길게 아무리 가물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뿌리만 2, 3년을 두는 게 대나무야. 그리고 어느 날 딱 나오고 죽순이 나오고 여기서 저기까지 크는데 1년, 2년, 3년이 아니야. 딱 한두 달이야. 한두 달.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크면 끊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알아? 왜 안 쓰러지는 줄 알아? 규칙적인 마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네야 앞으로 너는 큰일 하고 싶은 꿈이 있다고 했지? 첫째는 뿌리를 열심히 서두르지 말고 남들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것도 보지 말고 네가 계속 뿌리를 내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규칙적으로 딱 정하고 정한 거를 지키면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딱 3일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유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 생각하면 대나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영어도 그래요. 기다려줘야 돼요. 뿌리를. 그리고 쭉쭉 성장할 때 규칙적인 마디를 함께 즐기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의 영어도 위대한 꿈을 향해서 전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